인터넷 생물학과의 이백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식물 기능성 변이 이종이 무달록병 방지를 위한 생농약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무달록병 방지에 대해서 미생물 농약 개발할 때 이제 기량 미생물을 선별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량 미생물을 선정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방법을 좀 보완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상관되는 항진균 물질을 이제 구조 분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항진균 물질이 대한민국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서 거의 기존에 있는 통질, 그다음에 이제 베지테이션 방법으로는 배양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거품하고 뒤로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사용성 공급 방법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 달여 전에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생 농약이 인증이 됐는데요. 국내에서 2000년 6월경에 미생물 농약 관련법이 제정된 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미생물 농약이 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약 이 정도의 시장 형성도 있고 거의 10%가 좀 안 되게 생물 농약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이쪽에 많이 참여하게 되어서 2010년까지는 전체 농약 시장의 한 20%까지는 생물 농약으로 대표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건 이제 화학 농약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생 농약들이 이제 제도가 됐는데, 본 실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토양 전환성 침묵조정입니다. 기존에 이제 농약은 이제 잎상부에 뿌리는 거랑 그냥 토양부에 뿌리는 게 있는데, 잎상부에 뿌리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바로 이제 미생물이나 곰팡이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양에 뿌린 것들은 토양에서 이제 농약이 잘 퍼지지 않거나 또는 비 오면 바로 유실돼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 더 주안점을 주겠습니다. 미생물 농약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사체에 이렇게 작용해서 곰팡이를 못 자라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양부에 뿌리게 되면 토양 자체에 의한 이제 수분 공급과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효과로 기량 미생물이 생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 이용해서 기량 미생물 생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자연성 병들은 이제 토양에 방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어하기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로 간염이 되기 때문에 방지하기가 명확하다는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렇게 이런 걸 듀얼 컬처, 이제 대칭배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제 기량만 가지고 미생물을 선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이제 이 기량을 선별한 분들이 이런 포트 실험 같은 데서 되게 늦게 자라거나 또는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이제 효과적인 확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빨리 자라는 상업성 때문에 빨리 자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 보존성이 있는데 바실러스나 스트레프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배양분만 잘 조절해주면 포자를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수도문화석 같이 토양에 뿌릴 때 코팅해주거나 어디 넣어서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바실러스에 국한해서 실험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붕괴 불빛같이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야지만 토양에서 효율적인 제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토양에서 퍼져나가려면 뭐가 있어야겠나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서페탄트다. 계면할 성리가 있게 되면 토양에 잘 부착도 되고, 그 다음에 식물체에 잘 부착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역할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실러스 제품들이 이렇게 이제 리포펙타이드라는 미생물 계면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알려져 있고, 이것들 보면 이제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장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멤브레인에 그런 서페탄트 끼어 들어가서 멤브레인을 찢어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물을 세포내에 있는 물질을 밀리시켜서 죽게 하거나, 또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사이클릭 AMP 포스포다이에스테르 메탈로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물질 보면 여기서 아스팔틱 엑스드랑 부탄릭 엑스드가 있어서 킬레이팅 에이전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로 엔자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력을 잘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거품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속보제를 첨가해서 이제 실험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라이시스가 증가하게 돼서 수용소로 가게 되면 셀이 계속 이제 죽어져 나가는 그런 사이클을, 그런 이제 속보제가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속보제를 넣게 되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생산에 정지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다른 구조적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러면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고려했던 것은 이제 과산수소랑 퀴텔레이즈를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소를 이용하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장점이 뭐냐면, 가장 산소 전쟁의 가장 큰 문제로 알려진 기획전자 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다시피 거품으로 상당히 빨리 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용액 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지 못하고 공기로 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많이 알려진 악시전 벡터인데, 이런 악시전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 높은 산소 용액을 이용해서 이만큼씩 거의 이제 물에 대해서 한 40배 가까이 높은 산소 용액을 가지고 이제 실험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과산수소랑 악시전 벡터를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조건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토양생성 위생 곰팡이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인 위생 선발하고, 그다음에 선발할 때 현장 요소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그때 제거한 항진 물질 규명하고, 그다음에 기후랑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팅을 할 때 여기서 보시는 메르티스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대상 기준들을 그냥 이렇게 표준 편차로 소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팩터들을 곱해서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50, 그럼 전체가 100이 되게 이렇게 소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 경우 이제 카이네틱스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20에서 100까지, 120까지 이렇게 쭉 분포가 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했듯이 기량도 보고, 그 다음에 생활 속도도 보고, 그다음에 표현량의 감소를 이제 표현량을 이용해서 같이 가서 가장 우수한 분주를 선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주들이 얼마만큼 표양 자체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 테스트를 했고, 그다음에 항균 물질은 이렇게 다양한 물질을 분석기를 이용해서 분석하게 됐습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스크리닝, 그다음에 디컨버렉스 서브스턴스 캡슐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기호 컨트롤 말씀드렸습니다. 한 100여 개의 분주를 저희가 이제 먼저 기선발을 했다가 이제 스크린에 도입을 했는데 75분과 16분이 다 좋게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16분이 셀 생장이 우수하기 때문에 16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포자가 가장 큰 문제인데, 배양 온도를 잘못 잡게 되면 포자가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양 온도도 적절하게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16S RDNA 서열 비대용 결과 이제 공식 인중인 이제 바이셔필리시티의 스텐과 이제 99.2%의 이사성을 보였지만,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분주가 생산하는 물질하고 그다음에 본 실험에서 분리한 분주하고는 생산 물질이 많이 판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기량도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파 테스트에서 16번하고 여기 보면 에리티아점이라고 해서 이제 현재 이런 모자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화학 농약입니다. 그걸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번 분주가 식물 자체도 약간씩은
잘 자라게 해주는 이런 인물 생명 촉진 효과를.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PGPR이라고 그러는데 플랜트 그로스 프로모팅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씩 리저 박테리아에서 토양에 존재하는데 식물의 생명을 약간씩 촉진할 수 있는 좀 미생물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첫 번째 결과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6번 군주가 이제 이렇게 DS10 군주와 이제 이만큼 인더스를 보였지만 이 군주는 이제 펜지신을 생성하는 군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16번 군주는 펜지신을 생성하지 않고 리포펩타이드 계열의 서펙틴을 생성하는 걸로 판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탄력 요소 아주 간단한 것만 오래 있을 때도 저희가 이제 파테스트한 결과 그냥 기존에 있던 걸 그냥 뭐 기량만 보든지 생명 속도만 보든지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것을 보여서 이런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시피 이제 이게 한국인 듀얼 설치했을 때 보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기부와에서 이렇게 잘 자라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구부러지게 되고 그다음에 근사가 되게 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들을 이제 좀 더 지적봤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프 솔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여기 안쪽은 하나도 안 자라고 바깥쪽만 자랐을 때 자라는 부분과 안 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팁이 분사의 끝이 잘려져 나가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체가 터져나가는 것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는 처음에 이제 대충 저희가 생각했던 게 펩타이드 계열 물질이 생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모르고 나가면서 실험했는데 항산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붉게 까맣게 탈색이 되면 이트 체인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나이딘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네가티브 되면 프리 아미노 에스드가 없는 이제 펩타이드 본드만 있는 걸로 판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피드 계열과 펩타이드 계열이 같이 있는 리포펩타이드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펩타이드 체인을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제 글루타믹스부터 이제 루신, 그 다음에 알린, 이제 아스파틱스, 루신, 루신, 7개 펩타이드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펑션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앱다이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막톤 링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냥 일자 구조가 아니라 동그랗게 판 구조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걸 좀 바탕으로 많이 빼먹었는데, 이런 이제 판 구조를 가지는 리피드랑 펩타이드 이런 리포펩타이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세 종류가 같이 이렇게 이제 C체인 길이가 약간씩 다른 세 종류 한꺼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제 투명성 측정은 봤을 때 약 CMC가 한 10이 채 안 되게 구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최소 투명량 능력이 약 28.8로 나온 걸로 봐서는 기존에 이제 알려진 리포펩타이드 계열도 상당히 이제 이 서페이스가 되게 큰데 그 이유는 이제 작기 때문입니다. 다른 바이오스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머리도 잘 형성하고 마이스도 잘 형성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낮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말씀드리면 이제 리포펩타이드가 상당히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서펙틴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페이스 액티비티가 상당히 큰 걸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산화수소랑 앙시장 백테리아를 동시에 이용해서 산소 공급하면 이렇게 거품이 많이 없이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2.5대 배양인데 워킹볼륨 500ml만 해도 한 4시간 되면 이렇게 거품이 넘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풍기랑 HTC 방법은 도저히 어떻게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샘플 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반응이 워킹볼륨 감소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보자 해서 바산수랑 악성 메탈 동시에 사용하는 걸 좀 했습니다. 하수 포제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100ppm, 1000ppm 되면 셀 생명이 거의 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속발성을 측정해서 악성 벡터 자체가
속도 활성이 있으면 그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악셀 벡터의 속도 활성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기구를 도입해서 화학 소프트웨어 두 개랑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이드로카본 여러 종류랑 비슷한 오일 여러 종류를 이용해서 이제 시도했는데 코노일은 워낙 저희가 먹는 거 그래서 그냥 킬로그램 1600원 가는 것이 상당히 싼 편입니다. 봤을 때 이제 헥사데칸하고 코노일이 다른 게 하이드로카본에서는 헥사데칸 그다음에 베스터르 오일에서는 이제 코노일이 우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헥사데칸하고 코노일 쪽으로만 이제 시험을 진행시켰고, 그다음 이제 이 16분 분주 자체가 캐타리틱 액티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가산수에 능력이 견디는지 하기 위해서 결과는 이제 8.82mm 이상의 약간 이제 쓸 저의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배양기에 들어간 농도는 항상 8.82mm이 안 되는 정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간단하게 상수를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건데, 어디 클로즈 서클이 이제 에지테이션만 한 경우에 거의 이제 사용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지테이션이나 이런 동시한 경우, 그다음에 셀을 회수해서 이제 워싱한 다음에 그것만 넣고 에지테이션한 경우인데 이렇게 상당히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악션 벡터를 쓰는 것들이 얼마나 산소로 홀딩할 수 있느냐, 잡고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배양기를 저희가 구성해서 이제 탈기를 산소를 제어시키기 위해서 이제 라이트는 가스를 쓰든지 아니면 이제 소디움 설파이트를 써서 강제로 산소를 제어시킨 다음에 얼마만큼 산소를 이제 다시 공급할 때 홀딩할 수 있는 그걸 측정했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가산수를 넣게 되면 바로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용액성의 영역은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악셀렌트를 다시 사용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DW 같은 경우에는 금방 타기가 돼버리는데, 이제 이런 엔티폼이나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헥사데칸하고 코노일은 잘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양기에서 시험들인데 4시간만 되면 이제 셀이 다 넘쳐나가기 때문에 거의 셀 배양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속보제로 얘를 사용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배양 말기에 이렇게 오토라이시스에서 셀 농도가 뭐 1g 가까이 1g/L 정도 가까이 이제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 그림을 제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몰리시스라 해서 이런 서페틴이나 리포크타이들이 블러드셀의 이제 에리토 사이트를 파괴해서 멤브레인 파괴하게 되면 그런 이제 히몰라이시스가 일어나는데, 그게 얼마만큼 이제 약간 세미 파센티티브 메소드로 저희가 정당하게 해서 간단한 거 푸는데, 뭐 500ppm 정도까지는 뭐 저희가 대강의 농도만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수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코노일하고 이제 또는 이제 하이드로카본을 써서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아예 이제 기어 컨트롤러에다가 헬스타트 펌프를 컴퓨터 컨트롤러 하기 위해서 PID 컨트롤러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산소가 뭐 저희가 30이면 30%로 설정해 놓으면 기가 떨어지게 되면 펌프 작동해서 가산수 넣게 되면 카탈라디에서 산소 발생하면 다시 원시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어를 컨트롤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컨트롤 안 했을 때는 거품 넘쳐나가는 시간이 한 4시간치 안 되는데, 이렇게 가산수랑 그 다음에 이제 악셀레이터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10시간 정도에서 약 3배 정도의 효과를 받고, 그런데 이게 하이드로카본이나 코노일만 썼을 경우에는 그렇게 엔티폼 기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상업화된 이제 케미칼 엔티폼 에이전트는 대신 어떻게 하냐면 하이드로포빅한 오일에다가 하이드로포빅한 파티클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빅한 오일들이 빨리 퍼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이 이제 거기 거품에 멤브레인에 파고들면서 빨리 퍼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그러면 이제 뭐 싼 물질로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이 없을까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제 저희 실험실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80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방수제 일반적으로 시멘트 플럼기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물이 잘 안 묻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이드로포빅 실리카 대신해서 지점을 첨가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좀 과도하게 되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는데 L300인 캠콜 엔티컴 에이전트랑 거의 이제 유사한 기능을 보이고, 그다음 셀에 대해서는 더 저액도 적고, 그다음에 히몰리틱 엑스트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동시에 사용해서 그러면 이제 과산수로 혼수하고, 그다음에 풍밀하고 80스테이트 동시에 넣어서 이제 배양하면 될 건데, 산소 조절도 잘 되고, 그다음에 셀 성장, 그다음에 이제 스티뮬러스까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앞에서 봤던 이제 그냥 캠콜 엔티컴 에이전트 쓸 경우 우리가 약 1.5 정도 효과 증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가산 수준까지 가지고 이제 지로 온라인 컨트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스노이라고 80%를 같이 쓰게 되면 화학 소프트의 대체도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거품을 제대로 조절하면서 지호도 같이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선발한 분류가 이렇게 디스템 분류와 유사했지만 전혀 다른 물질 생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연수를 고려해서 선발한 분류가 파테스트지만 파테스트에서도 상당히 다른 분주에 비해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페타이드인데 서펙트랑 유사한 물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좀 컴플렉스된 방법이지만 이걸 썼을 때는 이제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분주나 또는 이렇게 펠렛을 형성하는 분주 또는 거품이 잘 발생하지 않지만 시어 스트레스 되게 약한 분들은 과산수소를 온라인 현출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동물성 식물세포 병에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실험 진행에 도와줬던 이제 산학교들과 그다음에 옛날에 생물 그리는 센터에 그린바이크 감사드리고, 저희 시도를 드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다른 분 다 먼저 하나씩 질문을 2개 쓰시고 계시는 저희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